영상은요 이제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인데 지금 하는 지렛대 효과 그리고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까지 좀 할만하다고 했고, 시간 가치 계산, 현금 수지 측정,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할인연금 주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개념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좀 간단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좀 편안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신가요? 조금 더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렛대라는 건 레버리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현상, 차입금을 썼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지렛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는 차입금, 두 글자로는 부채, 네 글자로는 타인자본입니다. 이걸 썼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얘는 수익만 키우지 않습니다. 위험을 반드시 같이 키워요. 이때 부채를 썼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을 없애는 방법은요, 부채를 안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채를 안 써야 금융적 위험이 제거가 되지, 부채를 쓰면서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무조건 커지고요.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이제 전세금이라고도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금이라고 좀 적어두세요.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죠?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 전세 끼고 집을 샀을 때 이 전세금은요, 전세 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차입금,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채를 쓰면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를 했을 때도 위험은 무조건 증가된다. 부채가 떠 있는 순간 위험 뒤에는 꼭 뒤에 증가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팅값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팅값은 지총저입니다. 뭐로 세팅? 지총저. 세팅 딱 해주시고, 정의 레버리지는 부동의 왼쪽입니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는요, 정의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이고, 부의 지렛대는 반대입니다. 총자본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보다 더 크고요, 총자본 수익률보다는 저당 수익률이 더 큽니다. 중립적 레버리지는 이것마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인데 이걸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제목은 이렇게 할게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부채를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가장 상승하는 지렛대가 부의 지렛대예요. 부의 지렛대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하락하는 지렛대입니다. 중립적 레버리지는 그것마저도 불변하는 지렛대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떨 때는 전환이 되고 어떨 때는 전환이 안 되느냐. 부채 비율 암만 낮춰도요, 한 번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어요.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자율을 낮춰야 됩니다. 금리, 저당 수익률, 이걸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로는 지렛대 간의 전환은 불가능하고요, 이자율을 낮추면 지렛대 간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 어떻게 나올 거냐면, 부채 비율을 낮추면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된다. X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비율로는 안 돼요. 이자를 낮춰야지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전환이 됩니다. 부채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가장 상승한다. 부채 비율을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부의 지렛대에서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하락한다. 중립적 레버리지에서는 그것마저도 불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는 거, 총 3번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지총저입니다. 지총저입니다. 부동호가 왼쪽 방향일 때는 정의 지렛대, 오른쪽 방향일 때는 부의 지렛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이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빌리고 갚아 나가는 방법에 원원채가 있습니다. 원원채. 자, 초반에 돈 제일 많이 갚아 나가는 게 원금균등, 그리고 원리금균등 체증식이고요. 잔금의 크기가 제일 많은 순서 또는 이자 수입이 큰 순서는 그것의 반대입니다. 자, 감가수정 방법에는 정률법이 있고요, 정액법이 있고요,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초반에 제일 많이 까지기로 유명한 놈이 정률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고 상환기금법입니다. 평가 금액의 크기는 까지는 금액의 반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팅값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총점, 두 번째는 원원채인데 가운데가 원리금균등입니다.
세 번째가 유례기예요. 지총전은 부동의 왼쪽일 때는 정해지랬대, 반대일 때는 부해지랬대, 같으면 중립적 지랬대 판단하시면 되고요. 돈을 빌리고 상환해 나가는 방법은 원원체 하시고, 초반에 돈 많이 갚는 순서 그러면 부동의 왼쪽, 잔액의 크기 또는 총 이자 수입의 크기 그러면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유례기 세팅해 놓고요. 초반에 많이 까지는 거 부동의 왼쪽, 평가 금액의 순서는 그것의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갈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거. 계산 문제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시면 돼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나올 땐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근데 혹시 대부비리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부비리 나올 때, 대부비리 나올 때는 어떻게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시냐면 그냥 내돈 수익 이자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때는 상승분도 안 줍니다. 내돈 수익 이자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다르거든요. 부채 비율이 나올 때는요, 일단 총자본 수익률 플러스 가로 열고 총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저당 수익률 가로 닫고 곱하기 부채 비율인데, 우리 사칙 연산에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게 가로를 제일 먼저 1번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곱하기를 2번으로 계산합니다. 더하기를 3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나오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은 빼고요, 2번은 곱하고요, 3번은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나올 때는 빼곱더 하시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빼곱더. 총에서 저 한번 빼주시고요, 부채비율을 곱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총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빼곱더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빼곱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돈 수익 이자 이렇게 하신다고요. 오케이? 대부분이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 금액이 나올 때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까지, 상승분이 꼭 나올 거예요. 지금에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까지. 대부분이 나올 때는 상승분 안 준다 그랬죠? 그냥 내돈 수익 이자만. 오케이. 부채비율이 나올 때는 빼곱더, 총에서 저 빼주시고요, 부채 비율 곱해주시고요, 총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암기보다도 어떤 공식을 어떤 문제에다가 적용할 건지를 바라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하여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매입 가격 2만 원, 요건 뭐예요? 금액 문제예요. 금액. 요거 2억입니다. 2억. 금액이 나왔을 때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으로 문제를 풀고, 오케이. 요렇게 대부비율이 나왔을 때 요거는 내돈 수익 이자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부채비율이 나왔을 때 3번이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이 나왔을 때는 빼곱더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부채비율이 나왔으니까 빼곱더로 문제를 풀고, 대부분이 나왔을 때는 내돈 수익 이자로 문제를 풀고, 오케이. 금액 2억 2만 원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여기는 내돈 수익 이자인데 여기다가 상승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는 내돈 수익 이자 그리고 뭐요? 상승분 이렇게. 그래서 공식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외운 공식을 어디다 써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금액이 나왔을 때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대부비율이 나왔을 때는 내돈 수익 이자, 부채비율이 나왔을 때는 빼곱더. 한 번만 더 할게요. 금액이 나왔을 때는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대부비율이 나왔을 때는 내돈 수익 이자, 부채비율이 나왔을 때는 빼곱더.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볼게요.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대신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요, 꼭 가운데다가 이렇게 지분과 부채를 박는 게 좋아요. 박아놓고 문제 사람 대로 좀 하겠습니다. 니은은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았다. 자, 2만 원, 2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분 2억 들어가고요, 부채는 빵원 들어갑니다. 근데 타인 자본을 40% 활용했다. 2억짜리 부동산 사면서 40%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는 것은 248 8천원 부채고요, 1억 2천이 지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놓고 철저하게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해설도 있습니다만은. 자, 밑에 내 돈을 박습니다. 기억은 내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내 돈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수익은 얼마예요?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700만 원.
이자를 빼겠습니다. 이자를 뺄 건데 빌린 돈이 얼마요? 8천이요. 그 중에서 5%입니다. 자, 5%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요. 절반 한 다음에 0 하나 빼주면 그게 5% 계산입니다. 5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주면 5%예요. 그래서 빌린 돈이 8천인데 절반이 얼마? 4천. 0 하나 빼주면 400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 오른 거 반영해야 되거든요. 2억짜리 부동산에 3%를 넣었다. 자, 3% 빨리 계산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30% 계산한 다음에 0 하나 빼주면 됩니다. 2억의 30%가 얼마냐면 2, 3은 6천만 원이거든요. 0 하나 빼주면 600만 원이 돼요. 상승분은 600만 원. 그래서 1300에서 400을 빼주면 900. 전자계산기 다 대고는 900 나누기 1억 2천만 원 때리면 0.075 7.5%가 됩니다. 두 번째,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요. 그냥 내 돈이 2억 다 들어가는 거예요. 700만 원 수익이고요. 이자는 안 빼줘도 됩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승분은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인데 이자를 안 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00만 원 나누기 2억 하면 0.065 6.5%가 나옵니다. 7.5%고 6.5%가 각각 정답이고요. 요걸 갖다가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금액이 나왔을 때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이번에는 대부비리 났을 때, 대부비리 났을 때, 자, 대부비리 60%인 경우가 있고 대부비리 80%인 경우가 있습니다. 60%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60%는 남의 돈이 60%면 내 돈은 얼마? 40 하시면 됩니다. 수익은 여기 있어요. 수익은 15%. 그리고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10%. 자, 빌린 돈이 60%인데 그중에 10% 이자를 낸다. 60에 10% 이자를 낸다는 것은 6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9 나누기 40을 때려주면 0.25 22.5%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남의 돈이 얼마면? 60이면 내 돈 얼마? 40. 수익은 여기 있어. 15. 이자는 빌린 돈 60에 10% 이자를 때리는 겁니다. 6을 빼면 됩니다. 그럼 9 나누기 40 하시면 되고요. 대부비리 80일 때는 내 돈이 20입니다. 전체 번 돈은 15입니다. 빌린 돈이 80인데 그중에 10% 이자를 빼는 거예요. 80에 10%. 그래서 8을 빼는 거죠. 7 나누기 20에서 0.35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35%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비리 60에서 80으로 높아지는 순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22.5에서 35로 가기 때문에 12.5%포인트만큼이 상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시고 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제가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 비율인데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빼꼽더. 자, 10에서 총이 10이고요. 저가 8이에요. 10에서 8을 빼봐. 2야 2. 부채 비율이 50%야. 그럼 뭐 2에서 50%가 보면 1이야 1. 거기서 총을 한 번 더 하란 말이야. 그럼 11%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부채 비율이 200%. 200%는 10에서 8을 빼보란 말이야. 2야 2. 여기다가 200%는 2거든. 그러면 4가 되고요. 여기서 10을 더한다. 그러면 이거는 1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나왔을 때는 빼꼽더. 자, 총에서 저를 뺍니다. 10에서 8을 빼면 얼마? 2. 2에다 50% 곱하면 1. 1에다가 10을 더하면 11% 이렇게 하시면 되고 10에서 8 빼면 얼마? 2. 2에다가 200% 곱하면 4. 10에다 4를 더하면 1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어떤 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할 때 금액 뜨면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부비리 뜨면요. 내 돈 수익 이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부채비리 뜨면요. 빼꼽더 이렇게 해서 빼꼽더 총에서 저부터 빼주고 부채비를 곱해주고 총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레트 효과는 우리 17번 테마 76쪽과 77쪽 이렇게 문제랑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투자론 두 번째 테마 18번 테마 나오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투자론 첫 번째 테마 17번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18번 테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